자, 이런 보고서가 있었네요. 네, 어제 나온 건데요. 브뤼셀에 있는 분쟁 예방 비영리 기구인 국제위기그룹, 줄여서 ICG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원래 이 보고서 같은 경우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주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더니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10명의 국정요원이 자살했다. 그 시기에. 예. 그런 내용이 있네요. 물론 국정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을 테고 이 기관은 좀 찾아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초기 펀딩을 한 기관이었습니다. 한 20년 됐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세계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겠어요. 네, 이미 2014년에 나온 건데요. 제목조차 한국정보기관 병적 증상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런 중규모 정도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간 규모의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말을 못했죠. 예.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국정원 관련 뉴스가 제법 어제 많이 나왔죠? 예. 네, 많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 상황 담긴 보고서를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여론전 방법 성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좌티즌, 그러니까 네티즌이라는 말을요, 좌자를 바꿔서 넣은 건데요. 이 용어 등을 만든 직접적인 정황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용어들이 좌파 공격 심리전 용어 개발 확산의 예시로 해당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강을 공격해도 좌파라고, 좌티즌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국정원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맞는 용어를 만들고, 그걸 이제 댓글 부대를 통해서 유포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은. 그거를, 언론을 통해 다시 2차 보도되도록 하는 일도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보면요. 네. 자신들이 널리 배포했던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이것이 기사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던 기자나 매체 중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이걸 기사로 만들어내도록 2차 유포도록.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국가기관 뭐 언론사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고 이런 프레임을 유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기사들이 노출되는 게 포탈이에요. 한국에서는. 예. 포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포탈이 그냥 일개 사기업의 홈페이지예요. 생각해 보면 언론사도 국가기관도 뭐 여러 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포탈이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 홈페이지는 그냥 사기업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가장 강력한 유포 수단인데. 뭐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국내 정치 개입도 서슴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예.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포탈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스스로. 안 되지. 거기는. 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제했다. 이거 믿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뉴스는 없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가져온 의구심입니다. 자, 또 관련 뉴스 이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 뭐가 있나요? 네. 이어서요. 국정원 내부 문건 또 내용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시절에 간부회의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을 겨냥해서 다 정리하라는 발언도 있다라는 건데요. 2009년 6월 19일 관련된 모두 말씀 녹취록에 따르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에 서서 일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수, 종교계 인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었는데요. 실제로 원 전 원장의 발언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부 교육감 회의를 열어서요. 시국선언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 요청했습니다.
그때 전교조 소속 교사 17,000명 전원을 징계하라고 요청했어요. 전원을.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그때 시국선언을 많이 하니까 뭘 했었냐면 대학 총장 400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국선언 자제하라고. 네, 전현직 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포탈 얘기를 하자면 대학 총장 400명을 모아서 시국선언을 하지 말라고 움직인 기관이 국정원이에요. 근데 왜 일개 사기업의 홈페이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한참 국정원 TF가 움직이고 있으니 조만간 단서가 나오겠죠. 대학 총장 400여 명을 어떻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을까요? 네, 방법이 참 궁금해요. 그리고 국정원의 힘이 셉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수사 소식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부대에 단가도 나왔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찬성이나 반대를 눌렀을 경우에는요. 건당 500원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직접 쓰면 5,000원, 그리고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면요. 10,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예. 10여 년 가까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 활동해 왔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갑자기 사라졌는가? 국정원이 상당 부분 외주화한 인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양지회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양지회는 뭐 자체적인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오비가 된 사람들은 사업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자금이 꼭 국정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만 직접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다 사라졌냐, 그 많던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건당 5,000원, 10,000원 받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죠. 예.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과연 모든 게 다 사라졌는가? 아니면, 그리고 동시에 포탈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유혹은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느낀 유혹을 어떻게 했나, 실제로 실행에 옮겼나 하는 게 궁금증의 대상인데, 앞으로 뉴스가 나오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짐작합니다만.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소환자 중에는요, 퇴직한 영관급 장교 등 다수가 있습니다.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대령 등 영관급 장교 5명과 부사관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팀장들이 알고 지내던 예비역 군인들을 팀원으로 모아서 군부대처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내란 선동이죠. 군인 출신들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도 합니다. 그냥 예비역 사병들도 아니고 장교 영관급을 데리고 와서 댓글 부대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장교 5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철저하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또 있나요? 관련 뉴스가? 네, 또 검찰이 관련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업체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가 대상인데요.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조작은 2009년 5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 다음 아고라에 대응팀 9개 만들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포털 사이트가 확대되고 또 트위터 전담팀까지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아이디 3,500여 개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디가 3,500개밖에 없었을까요? 예. 한 사람이 아이디를 만드는 게 무한대잖아요. 물론 직접,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지만, 뭐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게 3,5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댓글들은 삭제됐겠죠, 이미. 예. 네, 그렇죠. 이미 굉장히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요. 2012년, 13년 수사할 때도 삭제된 댓글들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또 이게 참 재밌다기보다는 섬뜩한 뉴스는 팀장급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라면 먹고 죽질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나왔으니 당연히 선고를 미뤄달라고 하겠군요. 예. 예, 원래라면 다음 주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 30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들이 널리 배포했던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이것이 기사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던 기자나 매체 중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이걸 기사로 만들어내도록 2차 유포도록.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국가기관 뭐 언론사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고 이런 프레임을 유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기사들이 노출되는 게 포탈이에요. 한국에서는. 예. 포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포탈이 그냥 일개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여론전 방법 성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좌티즌, 그러니까 네티즌이라는 말을요, 좌자를 바꿔서 넣은 건데요. 이 용어 등을 만든 직접적인 정황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용어들이 좌파 공격 심리전 용어 개발 확산의 예시로 해당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강을 공격해도 좌파라고, 좌티즌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국정원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맞는 용어를 만들고, 그걸 이제 댓글 부대를 통해서 유포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은. 그거를, 언론을 통해 다시 2차 보도되도록 하는 일도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보면요. 네. 자, 이런 보고서가 있었네요. 네. 네, 어제 나온 건데요. 브뤼셀에 있는 분쟁 예방 비영리 기구인 국제위기그룹, 줄여서 ICG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원래 이 보고서 같은 경우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주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더니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10명의 국정요원이 자살했다. 그 시기에. 예. 그런 내용이 있네요. 물론 국정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을 테고 이 기관은 좀 찾아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초기 펀딩을 한 기관이었습니다. 한 20년 됐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사기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기업의 홈페이지예요. 생각해 보면 언론사도 국가기관도 뭐 여러 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포탈이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 홈페이지는 그냥 사기업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가장 강력한 유포 수단인데. 뭐 정치,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국내 정치 개입도 서슴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예.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포탈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스스로. 안 되지. 거기는. 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제했다. 이거 믿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이. 이런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겠어요. 네, 이미 2014년에 나온 건데요. 제목조차 한국정보기관 병적 증상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런 중규모 정도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간 규모의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말을 못했죠. 예.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국정원 관련 뉴스가 제법 어제 많이 나왔죠? 예. 네, 많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 상황 담긴 보고서를 중앙일보가